이번 시간은 반복문과 분기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분기문,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쓰게 되는 명령어고요. 또 이 반복문과 분기문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우리가 가독성이 좋은, 나중에 업데이트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명령어들을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기능을 갖는 명령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while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또는 do while이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또는 for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본인이 익숙한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C 언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전부 다 능숙하게 다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 반복 명령어와 관련해서, 즉, 반복문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while 형태로 되어 있는 걸 do while로 바꾸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for 명령어로 바꾸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명령어 세개를 넘나드는 형태의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또는 어떠한 상황을 주고 이런 것들을 do while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라 또는 for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라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반복문, 이 세 가지의 반복 명령어 중에서 일단 while 명령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hile 명령어는 그림 7-1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while이라고 해놓고 이 괄호 사이에다가 반복되는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한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 반복해야 될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정확히는 반복해야 되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while 해놓고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라고 했죠. 그 다음에 print format 해놓고 hello worl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i++ i가 하나씩 증가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중괄호를 닫았습니다. 자, 만약에 i가 0부터 시작한다라면 처음에 i가 0입니다. 그러면 요걸 만나겠죠? 그러면 0은 10보다 작으니까 요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print format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어 있죠. i를 하나 증가시키시오. 그러면 0이었던 i가 하나 증가해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괄호가 닫혀 있죠? 그럼 다시 이 while 문으로 갑니다. 현재 i는 1이죠. 1인 상태에서 10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럼 1은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이 아래로 가죠. print format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hello world를 또 화면에 찍습니다. 그리고 i를 하나 더 증가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i는 1에서 2가 됩니다. 자, 다시 중괄호를 만났죠? 다시 while 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i 값은 현재 2죠? 그러면 2는 1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프린트 포맷으로 갑니다. 헬로 월드를 또 화면에 찍죠? 그 다음에 i++로 갑니다.
그러면 i가 2에서 3이 됩니다. 요 중괄호를 만나면 다시 while문으로 가죠. 자, 현재 3인데, i는 3인데, 10이랑 비교했을 때 10보다 작죠. 그럼 다시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고 i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i가 10이 될 때까지 합니다. 자, i가 10이 됐습니다. 다시 while문으로 가죠. 그러면 i가 10일 때는 10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요 중괄호에 있는 것을 실행시키지 않고 i가 10이 되면 바로 요 아래로 빠져나와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 그림 7-1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imple while.c, 99 then c 요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을 통해서 실제 수행해 보시고요. while 명령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줬을 때 몇 번 반복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항상 요 while문에 있는 요 괄호에다가 실제로 반복하고자 하는 어떤 조건을 주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1이란 숫자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요 while문이 무한 반복되게 됩니다. 보통 요런 식의 것들, while 1 요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언제 쓰냐 하면 뭐 워드 프로세스, 즉 에디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키보드의 입력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특정 문자야. 예를 들어 0이라든가 ESC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키값이 입력이 되면 요 while문을 빠져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보통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조교는 실제로 요 무한 반복하다가 특수 문자, 즉 사전에 약속해 놨던 어떤 어, 특수 문자가 입력되면 그때 요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학생들하고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짜봤으면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스캔 포맷으로 입력을 받아서 뭐 9구단에 9단을 출력할지, 2단을 출력할지, 3단을 출력할지, 아니면 13단을 출력할지, 이런 입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라는 게 입력이 됐으면 뭐 9일은 9, 9이 28, 93, 27 이런 것들이 쭉 화면에 출력되게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그게 끝나면 또 다음 입력을 받아서 뭐 12단을 출력하라. 그럼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 12 곱하기 3 해서 12 곱하기 9까지 출력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루프를 돌다가 0이라는 게 입력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런 것을 실제 실습 시간에 학생들하고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 while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중첩돼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while i가 1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해놓고 중괄호를 했는데 그 안에 또 while j가 10보다 작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while문 안에 while문을 또 하나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뭐 두 번뿐만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이렇게 중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제가 좀 전에 구구단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구구단은 사실은 우리가 1단부터 9단까지가 있고 각각 예를 들어 1단은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9까지, 2단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3단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i는 1단, 2단, 3단, 4단 할 때 그 단을 표시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J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렇게 뒷부분에 오는 1, 2, 3, 4, 5, 6, 7, 8, 9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구구단 프로그램 전체를 출력할 때는 while문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중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조교는 요 while문 두 개를 중첩해서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전체 세트가 화면에 출력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학생들하고 실습 시간에 같이 짜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요 while문을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명령어가 진행하다가 반복 조건이 true면 루프의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while문으로 가죠. 그렇죠? 요 조건이 이제 false가 나면 더 이상 요 반복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 while문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반복 명령어로 do whil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do while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씁니다. 일단 do라는 명령어를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중괄호를 씁니다. 요 안에 반복되는 명령어를 써주고요. 끝에 while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반복 조건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겠죠? 그러면 두 문장을 만난 다음에 일단 요 반복 내용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 while문에 있는 반복 조건을 체크하죠. 만약에 반복 조건에 부합되면 다시 일로 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을 다시 체크하고 다시 두 부분으로 가고 요것을 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수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do while과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while 명령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do while 명령어는 맨 처음 한 번은 무조건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은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어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음 i 값이 1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 i equal 10 이래서 처음 i를 10으로 초기화시켰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while문을 딱 만나면 i가 10보다 작지 않죠. 그러면 hello world란 이 명령어는 i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반면에 while 명령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nt i는 10 이런 식으로 초기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do문을 만나면 일단 화면에 hello world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while문을 만났는데 i를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11이 됐죠. 11은 10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똑같이 int i는 10 이러고 시작했는데 앞에 들었던 while문 예제에서는 hello world가 한 번도 안 찍혔죠. 그런데 do while에서는 일단 한 번은 찍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do while은 일단 한 번은 무조건 반복 내용이 실행된다. 그리고 나서 조건 검사를 진행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견은 똑같은 환경에서 while문을 썼을 때, do while문을 썼을 때 실제 반복되는 횟수가 차이가 난다는 걸 실습 시간 예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while문의 순서도는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루프의 문장을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을 체크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반복문의 마지막 명령어로 for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while이나 do while보다는 for문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꼭 여러분들도 뭐 제가 for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for문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 자기가 보통 많이 쓰이는 거, 익숙한 것들은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남들이 다른 사람이 do while을 썼던 while문을 썼던 for문을 썼던 간에 여러분들은 그 명령어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int mai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int i라고 해서 메모리의 4바이트 공간을 잡고 그 영역을 나는 i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i는 0 이랬습니다. 그 4바이트 i라는 공간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문이 있네요. i가 10보다 작으냐?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i는 0인데 10보다 작죠. 그러면 요 중괄호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으라고 돼 있네요. 그럼 헬로 월드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라고 돼 있죠. 그러면 i 값을 1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다시 while문으로 가죠. 1은 10보다 작으니까 또 헬로 월드가 찍힙니다. 또 i를 하나 증가시키죠. 2가 되네요.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i 값이 1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i가 10이 되면 더 이상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요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는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오죠. 요 왼쪽에 있는 예제를 for문을 써서 바꾸면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for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초기문이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따지면 i는 0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는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i가 10보다 작은 경우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는 증가문이 들어갑니다. i 플러스 플러스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고 여기에는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 프린트 포맷 헬로 월드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초기문을 만나죠. 그리고 조건문을 비교합니다. 조건문을 충족하면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행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가문을 수행하고 또 조건문을 체크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다시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행하고요. 다시 증가문으로 갑니다. 그럼 증가문을 한 다음에 다시 조건문을 체크하고요. 또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이것을 조건문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조건문이 충족되지 않으면 요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요것이 포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왼쪽에 보셨던 예제를 포문으로 그대로 바꾸면 오른쪽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포문으로 있는 걸 while문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그걸 do while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while문, for문, 또 do while문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반복 과정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쪽에 배우셨던 것은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특정 명령어들을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이번에는 분기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기문은 특정 조건이 충족할 때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특정 조건이 충족했을 때 어느 쪽으로 점프하라, 분기하라 이런 것과 관련한 명령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짤 수 있죠. 예를 들어 스캔 포맷 명령어를 이용해서 정수 두 개 또는 실수 두 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덧셈을 합니다. 또 그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뺄셈도 합니다. 또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수를 스캔 포맷을 가지고 입력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덧셈을 하시겠습니까? 뺄셈을 하시겠습니까? 곱셈을 하시겠습니까? 나눗셈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곱셈을 선택하면 바로 덧셈 뺄셈을 하지 않고 곱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출력만 내는 거죠. 또는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나는 뺄셈 할 거야. 그러면 바로 뺄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뺄셈만 하고 프로그램을 빠져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기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어디로 할지 그냥 점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나는 곱셈 할 거야. 그럼 덧셈 뺄셈을 안 하고 바로 곱셈으로 점프를 했죠. 또는 나는 뺄셈을 할 거야. 그럼 덧셈 안 하고 바로 뺄셈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런 걸 분기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분기문으로 많이 쓰는 것은 if와 else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if라고 해놓고 여기에 실행의 조건을 표기합니다. 그러면 요 실행 조건이 요 실행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요 밑에 있는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if, else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if문 사이에 있는 요 조건이 충족되면 요 명령어를 수행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요 else라고 되어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에 보셨던 이 if문과 요 if else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else를 안 썼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f하고 else를 같이 쓰게 되면 불필요한 연산은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교는 요 CAL 1.C라는 예제를 통해서 if만 썼을 때와 if else를 썼을 때 그 차이점을 우리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습 시간에 어, 실제 예제를 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 if 조건 A라고 해놓고 조건 A가 충족했을 때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여기 있죠. 그리고 else if 조건 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건 B 충족 시에 해야 될 명령어가 있고요. 여기 else if 조건 C라고 해놓고 조건 C가 충족됐을 때 해야 될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A 조건이 충족되면 요게 수행되고요. B 조건이 충족되면 요게 수행됩니다. C 조건이 충족되면 요게 수행됩니다. 요 예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 예제 외에 여러분들이 요걸 또 프로그램을 짜신 다음에 여기서 else를 다 지우십시오. 그래서 if, else, if, else를 결합했을 때 또는 else를 다 빼고 그냥 if 조건 A, if 조건 B, if 조건 C 뭐 이렇게만 뒀을 때 그 두 가지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입력해보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맨 처음에 덧셈, 뺄셈, 뭐, 요런 연산자 할 때, C 언어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렸죠. C 언어는 명령어를 축약해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는 I 플러스 2를 그냥 I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덧셈 뺄셈 연산자 외에 조건문, 분기문, 조건 연산자도 축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축약 연산자 했을 때 이 축약 연산자를 쓰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좋지 않다고 했습니까? 좋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어떤 버그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건 연산자를 이렇게 축약시키는 건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C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조건문을 축약시킬 수 있는 기법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if else문으로 주어진 명령어를 이렇게 축약 연산자를 이용해서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축약 연산자를 이용해서 줄어든 명령어를 if else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x 이퀄 그 다음에 괄호 열고 y가 0보다 작은 경우 물음표 있죠. 그 다음에 10.20 세미콜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y가 0보다 작으면 x에다가 10을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0보다 작지 않으면 20을 넣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if와 else문을 축약 연산자를 이용해서 간결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건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을 통해서 해보시고요. 실제 조교는 앞에서 우리가 예제를 들었던, 즉, if else문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예제들을 이런 축약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대로 컨버팅하는 그런 것들을 실습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명령어가 이 continue하고 break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continue하고 break 명령어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실수하시는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ontinue하고 break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교는 요 예제들을 반드시 실습 시간에 해 보시고요.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학생들과 같이 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이론 수업 시간이니까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교는 실습 시간에 요 continue와 break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요걸 반드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습 시간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if문, else문, 그 다음에 else if문 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짤 때는 가독성을 좀 높이도록, 즉 사람들이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if, else, 뭐 else if 이런 것만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어 말고 요 스위치 케이스 명령어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어요. 뭐 반드시 스위치 케이스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if하고 else if 쓰셔도 돼요. 하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프로그램 짜는 것들을 실습 시간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 break라는 명령어를 반드시 같이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break라는 걸 스위치 케이스 명령어를 쓸 때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if else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경우의 수, 즉 분기의 경우가 많아지면 가급적 스위치문을 쓰시는 게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막 짜시는 분도 이렇게 깜빡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스위치 문과 if else 문은 호환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비교 연산 자가 그 if 문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스위치 문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if n은 1, n이 1인 경우에는 요거 하는 거고, n이 2인 경우에는 요거라고, n이 3인 경우에는 요걸 하죠. 그렇죠? 스위치 n 이랬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경우에는 요로 가라고 그랬고, n이 2인 경우에는 1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n이 3인 경우에는 1로 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런 경우에는 if else와 스위치문은 서로 호환됩니다. 스위치문을 쓸 수도 있고 if else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n의 비교 연산이 들어오는 경우, 뭐가 크다, 작다 이런 비교 연산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스위치문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문에는 비교 연산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은 이런 어떤 뭐 if else, 뭐 while 뭐 이런 것들 말고 예전에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명령어는 이 go to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go to 명령어는 뭐냐면 go to rabbit 이랬죠.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rabbit이라고 돼 있는 부분으로 그냥 점프하는 겁니다. 원래는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행돼야 되는데 go to 명령어를 만나면 go to 여기다 레이블 이름을 써주면 그 해당 레이블로 무조건 점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뭐 while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do while이라든가 아니면 for문이라든가 뭐 if문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go to 명령어만 가지고 프로그램 짤 수 있습니다. 뭐 if문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while, do while, 그 다음에 form은 이런 것들을 안 써도 또는 뭐 스위치 뭐 이런 명령어 안 써도 go to 명령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프로그램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는 go to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짰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go to 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가독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쭉 갔다가 go to rabbit 그럼 일로 왔죠. 또 쭉 갔다가 뭐 go to 뭐 fish 뭐 이래. 그럼 다시 위쪽으로 막 점프합니다. 이러면서 프로그램이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투문을 너무 많이 활용하게 되면 쭉 갔다가 갑자기 맨 밑으로 갔다가 맨 밑에서 갑자기 중간으로 점프했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맨 위로 점프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프로그램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 얘긴 즉슨 프로그램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흐름이 복잡하다는 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고투먼 같은 거 많이 쓰다가 야,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쭉 반복하더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뭐 while문, dowhile문, 뭐 for문, 그 다음에 뭐 if else, 그 다음에 뭐 스위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 고투 명령어를 너무 많이 쓰면 프로그램 흐름이 복잡하게 되고 이러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걸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레서르 다익스트라 이렇게 명명되는 분이고요.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고투 문장을 많이 쓰는 건 해롭다. 이런 에세이를 한 편 썼고요. 이러면서 구조적 프로그래밍,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고투문을 남발하면 가독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러면 for문이라든가 뭐 while문, if, else, if, 스위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독성이 좋은 스트럭처드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나익스트라라고 하는 분은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요. 사실은 구조적 프로그래밍 말고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실제 이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 나익스트라 선생님이 쓰신 고투 문장은 해롭다. 이 에세이는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뭐 스트럭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for loop, 그 다음에 if else, switch case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function이라고 하는 뭐 procedure 또는 subroutine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독성이 좋고 테스트하기가 좋고 디버깅하기, 수정하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짜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모듈러 어프로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용어 정도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중구난방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다가 이제 에드거 다익스트라라는 분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내놨다고 그랬죠.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개념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쿼리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발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건 구조적 프로그래밍,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중에서 요 C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 겁니다. 이것 외에 뭐 C++라고 하는 오브젝티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또 자바라고 하는 오브젝티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또는 어, 데이터베이스 쿼리 랭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년을 거듭하면서 나중에 배우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익히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지금 이 수업은 스마트 보안학부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학생들이 다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아마 스마트 보안 학부 학생들은 C와 C++, 자바 이런 것들을 아마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시면서 다 배우게 되실 거고요. 아마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학생들은 C 언어 또는 C++ 정도까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런 건 말고도 뭐 함수형 언어다, 로지컬 언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 학교라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또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가르치는데 모든 어떤 시간을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C 언어 또는 조금 나가면 C++ 아니면 자바 이 정도를 학교에서 커버하는 거고요. 나머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방학 시간을 활용하셔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뭐 C 언어라든가 아니면 뭐 C++, 자바, 뭐 SQL 랭귀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른쪽에 functional language, 즉 함수형 언어 그러면서 하스켈이라고 하는 걸 써놨죠. 요 하스켈이라고 하는 함수형 언어는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시게 되면 꼭 공부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통 이렇게 리스프, LISP, 그래서 우리가 리스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것들은 AI 공부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게 되면 C, C++, 자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것 외에 내가 대학원에 좀 진학해서 고차원적인 어떤 컴퓨터를 공부할 어떤 예정이다. 그렇다면 요 하스켈이라고 하는 함수형 언어하고 리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공부해 두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 즉 반복문과 분기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이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질문응답은 따로 제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이어지는 실습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실습 시간을 통해서 뭐 궁금한 내용이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 어떤 대면 학습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